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자유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유질의응답은 앞서서 이제 들의 공약에서 혹시 질문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정책 토론회 그리고 후보자들이 나눠주었던 뭐 선전물에 대한 그 어떤 것이든 정책에 대한 그 어떤 것이든 함께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나 인신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자 재량으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질의응답 질문이 있으신 하고는 거수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1사학번 김재현입니다. 의뢰 공략과 판례 공략 둘 다 잘 읽어봤는데요. 이전에 나눠줬던 팜플렛과 이 정책 자료집에 있는 정책들이 모두 다 대체적으로 공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대처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대저보다 많이 붙은 문제 중에 하나가 75분 수업제잖아요. 이 75분 수업제를 학교에서 내년 1학기부터 강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 전에 그 문제가 그 내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만약에 시행이 되어버린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많은 저는 공약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공약들에 비해서 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공약들이 과연 임기 중에 다 시행될 수 있는 공약들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75문제 같은 수업은 다음 학기 때 시행되는데 문제가 구성되기도 전에 시행되면 어떻게 대처방안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해 주셨고 저희가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맞나요? 네, 첫 번째 답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75문제 수업은 시행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 아직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현재 지금 중앙운영에서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저희 입장 적듯이 행동으로 시행할 것이고 공대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행한다면 저희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팜플렛과 또 리플렛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었고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대를 통해서 공약을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연대가 많고 또 이제 함께하겠다는 기조를 낸 것만큼 계속해서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속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맞나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실행하면서 있어서 물 한 번.
구체적인 예산안은 저희가 아직 기획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생회 부분이니까 학생회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회비를 걷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획 단계에 들어가고 신청자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학생회비를 그런 부분에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뭐 불만 사항이 나오신다면 무슨 그냥 학생회 행사고 학생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은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충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대답을 비슷한 맥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정책위원회 지금 저희가 현 상황에서의 모양으로는 비밀적 의사결정과 대학 공공성만을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나 논의할 사항이 생긴다면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그 학회나 소모임들을 겪는 자치위원회 같은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 사회과학부 1사학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11페이지 우리들의 판 쪽을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 공약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방면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큰 주제고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세 줄, 네 줄 이런 걸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세 번째 학내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 특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75분 수업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앞서 말씀하신 하부의 말씀처럼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교무처에서 학생들에게 공개했던 PPT에 따르면 오늘이 학과장 회의 예정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진행되었는지는 저는 그 관계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입장서에 들어갔는데 선대본의 입장서 자체를 이거에 대한 걸 받아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선거 대책본부 안에서 이 얘기에 대한 논의나 대응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잠시만 내 질문을 잘 일단 진행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자보를 작성하는 데서 시간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선대본이 꾸려지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계속 꾸준히 꾸준히 토론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 바로 저희가 대자보를 붙였고요. 그 대자보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을 뿐이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입장서 말고 추가적 행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행보요?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질문을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바랍니다. 네, 네, 사회과학부 1학번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저
기숙사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숙사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회칙에 있고 그 사감한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한두 가지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회칙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그 회칙이 약간 시행되다 말다 하다가 지금 강제적으로 시행되겠다 말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13년에 설명회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회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비민주적으로 시행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75분 수업제도도 상당히 비슷한 어떤 그런 진행 상황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기숙사 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사감 기숙사 회칙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75분 수업제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한 행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어떻게 권력 어떤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총학식이라든지 그런 쪽이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나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때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한을 드리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불안경 특성상 회칙이나 청해 등 구제의 문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맨 뒷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회과학부 10학번 성상영이고요. 기숙사 얘기가 나와서 저 지금 기숙사에 지금 살고 있고 지난 학기에서 지금 두 학기째 지금 살고 있는데 저번 학기에 기숙사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문제 같이 좀 해결하는데 같이 자리를 함께 했었고 이 문제는 지금 기숙사 자치위원회랑 공약에 보면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좀 이렇게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좀 잘 안 돌아가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하여튼 잘 안 돼요. 총회하면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숙사 사는 사람은 학생은 꽤 있다고요. 우리 학교에 100 몇 명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총학의 집행부원 내지 뭐 총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기숙사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싶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뭐 사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기숙사 B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두 가지 정도 핵심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통학에서 차라리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는 쪽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 좀 정책들이 너무 뭐랄까요 백화점식이에요. 너무 흩어져 있고 산발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정책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차원보다는 이 정책들 자체가 과연
정책들 자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이게 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후에 선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그다음에 학생회가 들어서서라도 이거는 계속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조금 더 다듬고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정책 전반적으로 좀 대폭적인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 꼭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숙사 자치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언제까지 안 돌아가게 냅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고 기숙사를 사시는 분들도 좀 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안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판을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학생의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었고 이런 정책을 다시 핵심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정책을 좀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 13학번 김지원인데요. 우선 정책자료집이나 리플렛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최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에 관련된 정책이 없는데 그거에 좀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좀 정책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세터나 대동제 같이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생회가 같이 소통하고 협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세터나 대동제는 동아리와 좀 과학생회 가끔 종종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이나 협의를 이뤄낼 건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고민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기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걸 내걸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리플렛에 넣어둔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치적인 저희가 기조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거고요. 제가 동아리 같이 연합할 때 이제 저희 소통 과정은 당연히 저희가 공감하는 문제고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센터를 진행할 때도 전 실무단장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나 파악하고 있어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또 연합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되셨나요? 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 1학번 이강훈입니다. 저 수업 시간 분할제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의견인데요. 논의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결정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계속 학과장회의와는 계속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은 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오늘 PPT 보니까 교육청가 내놨던 PPT를 보니 오늘 학과장 회의가 마지막 일정으로 지시가 되어 있던데 사실상 오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속 학생들 의견 수렴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저 그냥 학생들 의견을 계속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장서 내는 걸로 지금 해결될 단계냐라는 걸 좀 많이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도 시간표가 이미 짜져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생들 의견 무시하겠다는 거로밖에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는
총학생 차원에서 어떤 시력 행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어떤 의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모아낼 필요가 있겠고 이 학내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약한 거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센 거는 정보까지 다양한 수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로만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언제까지나 학생들 의견 복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초학생회가 선출된다면 실제로 학교가 이 조치를 학교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준의 단호한 행동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있다 보니까 입장을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학 교사입니다. 지금 제가 SNS를 통해서 이번 선거제 이거 자료집에는 안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자료집에 안 나왔던 내용 좀 물어봐도 되는지 좀 먼저 궁금해서 일단 지난번 많은 분의 SNS를 통해서 학내 근로 장학생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답변을 주신 거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답변 내용이 저는 이번 정책 토론에서 뭐 따로 결정을 해주신다거나 뭐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런 조치,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조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내 근로장학생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그 후보님들의 입장을 지금 솔직히 이 답변을 지금 보지 못하고 오신 한국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후보에 분야에서 받아보시고요. 이제 자부에 적혀 있듯이 이메일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근로장학생 우리가 이제 답변을 보내드린 것을 좀 네, 말씀을 그걸 드리겠습니다. 소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장학생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로장학생을 장학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로장학생과 알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각종 수단과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선거는 내부의 근로장학생 건강을 선본이 처지이기에 그 의견을 모두 일관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으며 자세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선본이 당선된 초학생 집행부로 그 활동을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알아보시는 후보에 대한 분야와 이야기하고 근로장학생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네, 답변 있으신가요?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아니고요. 아까 알바도서 얘기를 나와서 저는 사회학부 1사학번 양혜연이고요. 현재 알바를 선거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드리자면 저희가 월요일에 메일을 보냈었고 오늘 답변을 받아서 여기 자료실에 여기 넣었던 것은 양혜연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세천년간 대자보파라든가 그리고 그 자리 아래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 학부모들이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사회과학부 1사학번 김채영인데요. 여기서 이제 15쪽에 보시면은 학생회비 납부율 높이기 위해서 총학생회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인과관계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이 안이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장학금을 만든다고 해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더 높아지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에 와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학금을 지급해 드리고 싶었고요.
참여회관이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학금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 예시로 학생회비가 예시를 저희가 준 거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회비와 그 장학금 문제는 각각 따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시각이 8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배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추가가 좀 소요가 더 되었는데 일단 한 5분 정도의 질의응답시간 더 받고 혹시나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슬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맨 앞에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그 선관위 분들께서는 학우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때 거슬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썼다고 따로 가야 될 문제라고. 지금 시설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있는데 그 크게 계획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안 된 가운데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을 좀 표현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위에서 뒤에 나무가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당장에 나무가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괜찮은 크게 정도라 크게 정도구나라고 느끼려면 청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위원회가 청소를 하는 역할이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위원회는 시간이 무엇이는 건지 그리고 체력이 어떤 상황을 좀 그려주는 시설관리위원회 네, 최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설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고 학교 법인 회칙에 근거하여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학생위원은 배석이 없기 때문에 학생 배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문제점을 찾고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요. 나무터 같은 경우에는 학관에 있기 때문에 학관운영위원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셨나요?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더 큰 문제들을 다루는 게 될 것 같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안을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그렇게 언급이 된다고 해요. 사실은 청소를 해야 나무가 좋아지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당장에 청소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 청소를 하는 거는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지 모르겠어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예시로서 청소를 들 수 있게 조금 더 좋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를 해결한다고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도 하지만 공감하지만